1959년 세계 석유 산업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300명이 넘는 정부, 학계 인사와 과학자, 산업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그들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원인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에게 충격적인 연설을 듣는다. 이산화탄소는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투과시키는데 지구에서 우주로 다시 반사시키는 적외선은 흡수해버리죠.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년설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세계 석유산업 100번째 생일 파티에서 미국 석유산업은 자신들의 사업이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되었다. 아마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에 대한 경고를 받은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By 1965, scientists were confident enough to formally warn a U.S. president, Lyndon B. Johnson. 3년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의 과학고문이었던 호닉 박사는 에디슨 전기협회의 연례대회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대기 중에 쌓이는 것을 이대로 놔둔다면 언젠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며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적인 사건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1세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인류 활동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기후변화의 징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훨씬 전인 1977년 7월 거대 석유기업 엑손의 수석과학자인 제임스 블랙이 뉴욕시 엑손 본사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과학적 합의죠. 1년 후 그는 다시 회사에서 더 많은 경영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설명했다. 과학자들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로 올리면 지구 평균 기온이 2에서 3도, 극지방은 10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세계가 큰 변화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오기까지 5에서 10년의 시간이 있다고 했고, 엑소는 그 후 화석연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엑소는 나사의 헨슨 박사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기후변화를 공적 이슈로 만들기 10년 전인 1970년대 말 이미 자신들의 사업이 지구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엑손모빌의 대변인 리차드 게일은 후에 회사의 기후변화 연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970년도 후반 기후변화가 과학계에서 처음 화두로 떠오른 시점부터 엑손모빌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분석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 과학자들의 결론은 당시 과학계 주류에서 합의된 내용과 맞아떨어졌죠. 1980년대로 들어서자 석유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기후변화의 위협이 서로 교차하기 시작했다. 엑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조사하는 팀을 만들어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기후과학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엑손의 이런 연구 노력은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의 이해를 분명 발전시키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엑손의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명성은 실제로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불확실한 21세기에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었다. So they're smart people, great scientists, and they knew they saw the writing on the wall. And they wanted to prepare for that threat, and they thought the best way to do it was to do really solid research so they understood the problem and people would take them seriously when they wanted to weigh in on the policy decisions. 1982년 9월 엑손의 과학자 로저 코엔이 엑손의 자체 기후 모델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로 늘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나타났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기온 상승이 지구 기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결과를 외부로 공개하길 권했고, 엑소는 미국 지구물리학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지구온난화가 5년 전 제임스 블랙이 경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합의를 확인한 것이었다. 2달 후 회사엔 43페이지짜리의 문서가 배포되는데, 그곳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화석연료의 연소를 중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시 잠재적으로 큰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영향을 측정할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자 세계 석유의 공급이 과잉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엑소는 과학적인 모호함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님 많은 과학적 증거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행동을 권고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They were significant because it implied dramatic changes in climate, and that could provoke very substantial legislative consequences that would impact Exxon's business significantly. 하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1986년 현재 미 대통령인 당시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이 지구기후보호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1988년 거대 정유기업 쉘에서도 2030년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아마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그해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책임자였던 제임스 앤슨 박사가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헤드라인 기사로 대서특필했고 그해 전 세계 정부들은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기구 IPCC를 설립하게 된다. 엑손의 기후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예측해온 순간이었다. 1989년 결국 엑손의 리더들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엑손은 기후과학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했고 컴퓨터 모델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며 과거 자체 과학자들이 수행했던 과거 작업들을 조롱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회사는 계속 기후 연구에 참여했지만 기후과학의 의문을 제기하려는 활동 용도로 이용했고 객관성에 대한 명성은 당연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엑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태도 전형은 한때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경멸을 사게 되었다. 엑손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었던 과거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에드워드 가비는 인사이드 클라이메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엑손의 선택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썼고 내가 아는 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한 유일한 회사였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슬픈 일이었다. Exxon was on the cutting edge of science. They wanted to be on the cutting edge of science 40 years ago on climate change. The story from the 90s on when they fought action on climate change, that's pretty well known. But the fact that they could have done things differently, that they were doing things differently. 편견 없이 기후과학 연구를 하던 엑손은 그렇게 1989년 방향을 바꿔 자신들이 확인했던 연구를 부정하는데 20년 이상을 보내게 된다. 그들은 기후변화 연구를 줄이기 시작하고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거짓 정보를 구축하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데 1989년 엑손은 화석연료 배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중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 기업들의 연합인 글로벌 기후연합 GCC에 합류해 핵심 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GCC는 하버드대 교수 나오미 오레스케스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02년까지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의문을 심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인 로비와 광고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한다. 1990년 전 세계 정부가 모여 만든 조직인 IPCC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입장을 처음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IPCC는 화석연료를 태움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지구를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발표한 이 보고서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공식화한 사건이었고 전 세계 국가는 곧바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해 1992년 6월 UN 기후변화 협약을 전 세계국의 서명으로 발효시켰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엑손 회장이 된 레이먼드는 현재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Many scientists agree there's ample time to better understand climate systems and consider policy options. So there's simply no reason to take drastic action now. 레이먼드는 엑손이 1980년대 기후변화에 대한 명백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시절에 과학부서 감독 책임자였다. 그런 레이먼드가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엑손은 북극의 보퍼트 해가 녹고 있다는 걸 알고 높아지는 해수면에 맞게 시추 장치를 높이고 있었고 2011년엔 북극에서 석유를 탐사 개발하기로 러시아 국영기업과 거래를 맺었는데 이 탐사는 그 지역의 얼음이 급격히 녹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한다. 2001년 조지 부시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엑손의 주류과학을 훼손하기 위한 움직임은 부시의 취임 이후 가장 두드러졌는데 엑손의 최고기후 연구원인 브라이언 플래너리는 연방기후과학의 전면적인 개정을 100억 간에 요구하는 등 기후과학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원했다. 이런 그들의 캠페인은 2001년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Kyoto is in many ways unrealistic. Many countries cannot meet their Kyoto targets. 미국을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시키는 것이 엑손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엑손의 태도에 대해 미국 최대의 물리학 단체인 미국 물리학회는 증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2007년 채택했고, 같은 해 의회 청문회에선 당시 미국 과학진흥회 회장으로 선출된 과학자 제임스 메카시가 정부와 기업들이 기후과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와 엑선모빌이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기후과학에 대한 사실을 왜곡 조작하면서 미국 대중에게 지구온난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혼란을 주고 강력한 정책 대응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는 대대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With this clean power plan by 2030, carbon pollution from our power plants will be 32% lower than it was a decade ago. By 2030, we will reduce premature deaths from power plant emissions by nearly 90%. And thanks to this plan, there will be 90,000 fewer asthma attacks among our children each year. 그리고 2015년 말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역사적인 파리 기후 협약을 채택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엑소모빌의 회장 렉스 틸러스는 당시 주주총회에서 세계는 좋든 싫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엑소모빌을 비롯한 여러 정유 기업들은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 작업에 들어갔고 2017년 1월 그들의 바람대로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다. 기업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다음 달 2월엔 엑손의 회장이었던 렉스 틸러슨이 미 국무장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엑손모빌과 쉐브론, BP는 이를 축하하며 트럼프에게 $500,000씩 기부하기도 했다. 영국 싱크탱크 인플루언스 맵에 따르면 파리 기후 협약 이후 3년 동안 글로벌 5대 에너지 기업들은 주류 기후 과학에 반하는 브랜드와 로비 활동에 $1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고 한다. 취임 후 2달 만에 트럼프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는 작업반을 해체, 오바마의 청정 전력 계획을 재검토, 석유가스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 Today I'm taking bold action to follow through on that promise. My administration is putting an end to the war on coal. Going to have clean coal, really clean coal. With today's executive action, I am taking historic steps to lift the restrictions on American energy, to reverse government intrusion, and to cancel job-killing regulations. 트럼프 행정부에 있던 전직 과학자들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직을 축소시키고 관련 없는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고 직원들을 다른 업무 부서로 옮기거나 직책을 강등시키고 심지어는 나가줄 것을 권유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취임한 그해 6월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이는 2019년 유엔의 탈퇴를 공식 통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이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국제적 헌신조차 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임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는 각국 정부, 기관, 산업,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 그야말로 온 세계를 움직였고 그런 흐름은 더 이상 일부 이득을 취하는 조직과 기업이 조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파리 기후협약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원년인 2021년이 되고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예고했던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결국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 그는 트럼프가 엎어놓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킬 뿐 아니라 자신이 부통령 시절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았다. Today, I'm signing a presidential memorandum making it clear that we will protect our world-class scientists from political interference and ensure they can think, research, and speak freely and directly to me, the Vice President, and the American people. 그리고 2021년 현재 기후변화 사실을 부정하는 활동은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1월 전 세계 정부가 영국에 모여 26차 기후회의를 하던 그달 초 미국 라스베거스의 한 호텔에선 정반대의 기후행사가 열렸다. 인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명백하다는 IPCC 6차 보고서는 적어도 이 행사에선 완전히 거짓말이고 공포를 조장해 이득을 취하려는 검은 조직들의 술수로 여겨졌다. 호텔에 모여 진지한 기후 논의를 한 그들은 주류 과학의 반대편에 서서 스스로 진정한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소식을 전하는 디스무그에 따르면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사례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던 시기인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303건의 기후변화에 관한 논평, 칼럼, 사설을 실었었는데 그중 287개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후변화 부인, 음모론에 기운 내용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저널에 게재된 95%의 내용이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97% 합의된 과학적 사실과 불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실 조작과 근거 없는 모략은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있어왔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기후변화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곤 했다. 거기엔 노골적으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채널도 있었고 일부 극소수 과학자나 유명 인물들의 견해를 가져와 절대다수의 과학자가 합의한 견해와 마치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견해인 마냥 전하는 채널도 있었다.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아직 합의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전하는 식인 것이다. 스스로는 중립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는 팩트의 비중을 무시하고 양쪽 의견을 그저 기계적으로 균형 맞춘 것일 뿐 엄밀히 보면 사실 균형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채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분위기가 명확해지고 있는 걸 인지했던 것인지 지금은 영상을 전부 내린 곳도 있고 채널 자체가 없어진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극단적인 음모론자들은 어떤 거대한 이익 조직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전하는 채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기후변화에 진심인 기업 광고주들이 그저 자신들의 광고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글이 그런 영상에 대해 규제를 가한 것일 뿐 거기에 진실을 감추려는 어떤 내막 같은 건 없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적인 이유로 생긴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사실에 대한 끝없는 논쟁. 논쟁의 양측은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이익에 매몰된 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파괴될 걸 알고도 자신들이 직접 밝혀낸 비극적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데 시간과 힘을 써왔다. 만일 1970년부터 전세계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면 10년에 10분의 1씩 줄여나갈 수 있었고 1990년에 전세계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면 10년에 4분의 1씩 줄여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린 그러지 않았고 이제 길은 나락처럼 가파르다. 우리가 마주하게 된 곡선은 배출량을 완전히 파괴적인 수준인 10년에 50%씩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목표를 위해 인류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이 세기의 중반까지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IPCC는 진단하고 있다. 이 말의 핵심 요지는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이 행성의 온도 상승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인간은 지질학적 규모의 파괴력을 지닌 존재로 부상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아직까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인 이 행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